상대 도수입니다. 자, 이번에 보니까 통계의 마지막 단원이고 라고 되어 있고, 여기에 이런 말이 되어 있네. 자, 상황에 따라서는 도수를 이용하는 것보다는 상대 도수를 이용하는 게 자료를 정리하는 데 더 도움이 될 때가 있다. 그럼 결국 우리가 계속 배우는 이유는 뭐죠? 자료를 좀 더 잘 정리하기 위해서죠. 됐습니까? 자,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되어 있네요. 자, 결론적으로 상대 도수라는 새로운 개념의 도수로 상대 도수 분포표를 만들고, 상대 도수를 이용해서 분포 다형도 만들고 히스토그램도 그린다고 생각해 보시면 된다라고 되어 있네요. 자, 그러면 상대 도수가 뭔지부터 알아야겠죠. 그럼 상대 도수란 뭐냐 그랬더니 먼저 내용부터 정리할까? 상대 도수란 도수 분포표에서의 도수의 총합에 대한, 자 보세요, 각 계급의 도수의 뭐죠? 비율이에요. 됐습니까? 그러니까 결국 각 계급의 도수들이 전체에 얼마만큼 차지하고 있는지 물어보는 거죠. 그래서 어떤 계급의 상대 도수는 전체 도수분의 그 계급의 도수라는 뭘로 나타낸다? 비율로 나타냅니다. 자, 그러면 상대 도수의 분포표와 상대 도수의 특징부터 알 텐데, 상대수 분포표와 상대수 특징을 공부해 볼 겁니다. 자, 그러면 자, 우리가 일단 보시는 것처럼 이 도수 분포표에서 각 도수에 알기 편하도록 각 도수를 전체 도수에 대한 비율로 한눈에 알기 쉽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이런 경우일 때는 도수를 대신해서 어떻게 상대 도수로 이용한 상대 도수 분포표를 만드는 게 좋다라고 되어 있네요. 자, 그럼 어떻게 만드나 볼까? 자, 오른쪽에 왼쪽부터 볼게. 왼쪽에 보면 이게 도수 분포표죠. 그런데 상대 도수는 어떻게 구하냐? 10부터 20 사이에는 39명이 있어. 근데 전체는 150명 있죠. 그러면 이 도수가 차지하는 비율을 알고 싶다면 150분의 39를 써줬더니 0.26이야. 마찬가지로 각 계급마다 각 계급의 도수들을 전체 도수로 나눠줬더니 다음같이 차지하는 비율이 생겼죠. 당연히 여기 나와 있는 모든 상대 도수의 합은 보시는 것처럼 항상 1일 수밖에 없겠죠. 자, 그래서 첫 번째 보시는 것처럼 모든 상대 도수 분포표에서의 상대 도수의 총합은 1이겠죠. 그리고 상대 도수는 각 계급의 도수에 정비례하죠. 왜? 분모는 정해져 있지만 분자가 클수록 커질 테니까. 자, 그럼 상대 도수의 장점인데 별표시합니다. 왜 이걸 쓰는지 첫 번째 천천히 읽어볼게요. 도수 분포표에서 각 계급의 도수와 도수의 총합이 매우 큰 경우에는 각 계급의 도수를 비교하는 것보단 상대 도수 분포를 만들어 각 도수가 정해져 있는 차지하는 비율로 비교하는 편이 훨씬 더 편리하다라고 되어 있죠. 그럼 결국 무슨 얘기냐 그랬더니 그냥 단순히 숫자, 그 안에 숫자로 판단하는 것보다는 전체의 뭘로? 비율로 판단하는 게 훨씬 더 판단하기 좋다는 얘기죠. 자, 예를 들면 우리가 월화 드라마 시청률을 조사하는데 몇 명이 봤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결국 뭐가 중요할까? 어느 방송국의 시청률이 더 높냐가 됐죠. 시청률이죠. 그래서 우리가 어때? 각 도수를 비교하는 것보다 몇 명이 봤냐보다는 상대 도수, 얼마에 어느 방송국에 더 많은 사람들이 봤는지에 대한 비율이 더 중요하겠죠. 자, 두 번째요. 도수의 총합이 다른 두 개의 자료를, 자, 도수의 총합이 다른 두 개의 자료를 비교할 때는 상대도수 영역이죠. 예를 들면 영화를 보는데 만약에 우리가 보통은 겨울이나 여름방학 동안에는 어떤 영화들은 1000만이 들기도 해요. 근데 봄이나 가을에는 가장 인기 있는 영화가 300만도 안 들어. 그때 우리는
분명히 전체 숫자는 차이가 나지만 만약에 여기서 1000명은 예를 들면 3000명 중에서 1000명이라고 하고 여기서 300만 명은 500만 명 중에 300만이라고 하면 이게 숫자는 크지만 실제로 이 300만 명이 훨씬 더 많은 비율이 본 거라고 판단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합이 달랐을 때 그 데이터를 확인하거나 데이터를 비교하는데 훨씬 더 상대도수가 유용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상대도수에 관한 걸 문제 풀 때 꼭 기억해야 될 건 상대도수란 전체 도수에서 분도수 여기다 쓸까요? 각 계급의 도수를 분자에 써줘서 결국 도수의 비율로 구하죠. 그러면 도수는 어떻게 구하냐? 각 계급의 도수는 전체 도수에다가 상대도수를 곱해주면 되겠죠. 식을 변형시키는 거예요. 전체 도수는 또 어떻게 구해? 우리가 각 계급의 도수에 상대도수를 나눠주면 되겠죠. 그래서 요 관계들을 꼭 기억해 두시는데 요거 하나만 기억한다면 우리가 나머지 것들은 천천히 상대적으로 유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은 주의할 점은 상대도수는 일반적으로 각 계급의 도수를 비교하기 쉽게 해줘야 분수로 나타내지 않고 소수로 나타내면 되겠습니까? 그래서 눈이 더 띄기 때문에 상대도수는 전체 비율로 전체 도수에 따른 그의 도수를 달라지므로 상대도수가 같다 그래서 자 상대도수가 같다 그래서 우리는 도수가 같다 할 수는 없죠. 자 예를 들어 보면 우리가 상대도수가 만약에 20인데 요거는 이렇게 나올 수도 있죠. 전체 도수가 100명이 있을 때 20이 될 수도 있고요. 전체 도수가 10명일 때 2일 수도 있겠죠. 그럼 결국 도수는 차이가 나는 거죠. 비율은 같더라도. 됐습니까? 상대도수가 20이 아니라 합니다. 상대 도수는 20이 아니라 0.2라고 할게요. 0.2라면 당연히 이렇게 쓸 수가 있겠죠. 그럼 전체 각 계급의 도수는 다르더라도 뭐는 상대도수는 같을 수가 있겠네요. 자,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될 수 있을까? 계급의 상대도수를 구하라 그랬다면 자, 우리는 어떻게 하죠? 전체 도수합이 40이라면 상대도수는 이렇게 구하겠죠? 자, 40분의 2, 또 40분의 4, 40분의 8, 40분의 12, 40분의 10, 40분의 4 이렇게 쓸 수 있겠네요. 그래가지고 요것들 쭉 썼더니 오른쪽에 보이는 표를 완성해 다 같이 이렇게 상대도수가 만들어졌죠. 그리고 마찬가지로 합은 1이네요. 자, 그랬더니 뭐라고 되어 있냐면 120분 이상인 학생은 몇 퍼센트냐 봤죠. 몇 퍼센트. 자, 퍼센트는 어떡하죠? 우리가 결국 어떻게 구해요? 이렇게 쓸까요? 그냥 퍼센트는 이렇게 구합시다. 결국은 상대 도수에다가 곱하기 얼마? 100을 하면 되겠죠. 퍼센트 나타내려면. 자, 그러면 120분 이상이니까 120분은 자 주어져 있는 상대 도수 분포표 보면 120분 여기에서 요 아래에 있는 거 보니까 0.25랑 0.1을 더하면 되겠네요. 자, 그러면 0.25랑 0.1 더했더니 0.35죠. 거기다 얼마? 100을 곱했더니 결국 35%라고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상대도수의 그래프일 건데 어떻게 그리냐 그랬더니 자, 도수 분포 상태를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이번에는 표를 이용해서도 그래프를 나타낼 수가 있겠죠. 우리가 보통 말하는 히스토그램이라고처럼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좀 다른 겁니다. 자, 그랬더니 상대 분포 여기서 보니까 상대 도수 그래프라고 얘기했어요. 용어가 틀려요. 아까는 히스토그램은 뭐죠? 도수 분포표를 가지고 만든 거라면 상대 도수를 가지고 우리는 그래프를 만드는데 똑같아요. 여기는 계급이고요. 여기는 뭐죠? 상대 도수로 해서 히스토그램처럼 만듭니다. 그리고 히스토그램처럼 만든 다음에 뭐예요? 각 중점을 연결하면 상대 도수 분포 다각형이 되죠. 이렇게 그려주는 거 똑같으니까 기억하세요. 상대 도수 분포표를 이용해서 히스토그램이나 상대 도수 분포 다각형을 만들어 냅니다. 자, 그러면 상대 도수 그래프를 그린 순서 되는데 아까 똑같아요. 자, 넘겨보시면 뭐 아까 똑같고요. 자, 넓이는 어떻게 구하냐 그랬더니 넓이도 똑같겠죠, 당연히. 자,
도수분포 다각형의 가로의 축에 둘러싸인 넓이 되어 있죠. 그럼 그건 뭐 같아? 히스토그램에서의 넓이합과 같아. 이 넓이합과 여기 넓이는 하고 같아요. 그럼 어떻게? 상대 도수의 계급의 크기에서 도수의 뭐죠? 총합을 곱한 거랑 같죠. 근데 상대 도수의 총합은 항상 얼마야? 1이므로 상대 도수 그래프의 넓이는 결국 뭐와 같다? 계급의 크기와 같다. 뭔 말인지 이해했어요? 자, 우리가 이렇게 결국 직사각형 형태로 넓이를 구할 텐데 여기서 여기까지는 계급의 크기가 되는데 여기에 나와 있는 상대 도수의 합은 항상 얼마야? 1이잖아. 그러니까 우리는 상대 도수 총합이 항상 1이므로 결국 넓이는 합은 얼마가 되냐 그러면 계급의 크기에다가 곱하기 합은 항상 1이니까 이거와 이건 같을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자,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나타낼까요? 상대수 그래프의 가로시 넓이는 계급의 크기와 상대수의 총합이니까 결국 뭐랑 같다? 계급의 크기 같다. 왜? 상대수의 총합은 항상 얼마이기 때문에 1이기 때문이에요. 됐습니까? 자, 그래서 우리는 상대도수 분포를 나타내는 다음과 같은 그래프를 활용해서 라고 되어 있어요. 자, 한번 볼까요? 이렇게 주어져 있는 나타내고 있고 상대수는 어떻게 구할까? 전체 460이 있고요. 그 중에 138이니까 이거는 이렇게 쓰면 되겠죠? 460분의 138 이렇게 쓰면서 아래쪽도 다 완성할 수가 있겠죠. 자, 여기에 보니까 얘는 340명이네요. 그럼 여기는 340분의 34 되어 있어요. 자, 보니까 전체 도수의 총합도 틀리고 도수도 틀려요. 자, 그래서 아래쪽에 나와 있는 것처럼 다음같이 정리해서 표를 만들었더니 이렇게 상대 도수가 나왔어요. 자, 그랬더니 뭐라고 됐냐면 질문이, 자, 상대 도수를 구할 빈칸을 채워넣었어요. 승준의 학교와 미영의 학교에 상대 도수를 이용하여 도수분포 다각형을 그려라 라고 되어 있어요. 도수분포 다각형을 그리려면 뭐부터 그려야 된다? 맨 처음에 히스토그램부터 그려야겠죠. 그리고 히스토그램을 그린 걸 중점을 연결하면 도수분포 다각형이 그려지죠. 자, 그랬더니 다음같이 도수분포 다각형이 그려졌어요. 그랬더니 3번은 뭔가 했더니 뭐라고 되어 있어요? 자, 어느 학교 학생들의 수학 점수가 더 높다고 할 수가 있느냐라고 되어 있더니, 자, 일단 그래프를 한번 쭉 봤더니 봐봐요. 승준에는 보니까 대체적으로 50에서 60 사이가 제일 많고요. 그 다음에 미영래는 80에서 90 사이가 제일 많죠. 그러니까 미영래 학교는 승준의 학교보다 점수대가 높은 학생의 비율이 더 높으므로, 자, 미영래 학교의 학생 수학 점수가 더 높다고 할 수가 있겠죠. 됐습니까? 우리가 여기서 문제에서 물어보신 건 뭐냐면 학생들이 전체가 어떤 성향이냐를 파악하는 거지 더 많은 학생들 이런 거 물어본 거 아니에요? 자, 질문 다시 볼게요. 뭐라고 되어 있는 거야? 어느 학교 학생의 수학 점수가 높다 해라. 수학 점수가 높은 학생이 어디가 많냐고 물어보면 알 수가 없죠. 물론 구할 수 있겠지만 우리는 도수를 가지고 상대 도수를 가지고 도수는 알 수가 없다 그랬으니까. 그래서 우리는 전체적인 성향만 다음같이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